리플의 신청서에 따르면 SC는 폭스의 전문가 자료를 구제 소송의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SC는 이 자료를 항소장과 동시에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세부 사항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리플의 준비 기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이죠. 이에 SC는 리플이 제출한 폭스의 전문가 보고서 기록 삭제 신청에 항의했죠. 이러한 의견 충돌로 인해 양 당사자는 해결안에 도달하기까지 법원도 출석하고 비공개 회담도 가지는 등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텔레그램방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일정 조정 명령을 받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5월 2일이 리플이 최종 답변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렸다시피 폭스의 진술서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현재 사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벌금에 대한 SC의 진술이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지난 4월 29일이었죠. SC가 리플의 전문가 자료 삭제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C는 폭스 선언이 전문가의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요약 증거에 대해 리플이 재무 기록에 대한 반박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어찌 보면 리플 측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소리이죠. 다만 금전적 피해에 대한 내용은 SC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본다면 리플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빌 모건이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웃긴 상황이고 사실 작금의 상황은 이제 판사의 손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비트코인의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이번에 비트코인의 하락이 생각 외로 많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하락이 진정 마지막 하락이라고 본다면 전체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소리이죠. 이는 리플에게 있어서 이번 달에 있는 해당 사건이 좋게 마무리가 될수록 엄청난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만약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아마 리플 사건 역시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모든 결정은 판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담당 판사가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사라 4번 판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뉴욕 남부지방 미 지방법원 연방판사직에 최근 임명되었다고 설명드렸죠. 해당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4번이 지원 판사로서 리플 소송을 포함해 다수의 사건을 주재했던 곳과 같은 법원인데요. 이전까지는 지원 판사로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라 4번 해당 판사가 지명되고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인베이스의 홀 그루얼이 열렬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당 판사는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소리이죠.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확답은 드리지는 못해도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리플에게 긍정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소리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리플 역시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일정 시인했기 때문에 사라 4번 판사가 해당 자료의 일부분만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적절한 금액에서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플 홀더로서 드디어 사건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